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한 여자가 수수한 차림의 할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병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있었고 그 모습이 영락없는 청소부 같았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할머니를 동정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타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일제히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의료진들의 정중한 인사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던 여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었던 사연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할머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할머니 성함이 박순자라고 하는데요. 75살이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병원에 나오셔서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나 쓰레기를 주우시곤 했답니다. 옷차림은 참 수수하셨어요. 한참 전에 사신 것 같은 운동화에 손에는 늘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고요. 워낙 검소한 차림이시다 보니까 나이보다도 더 늙어 보이셨대요. 간호사분들이 가끔 인사를 건네면 할머니는 늘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참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자원봉사하시는 분 정도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심심해서 나오시는 동네 할머니 정도로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병원에 그런 분들 종종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어요. 어릴 때 정말 가난하셨거든요. 6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나셔서 언니 오빠들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고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학교 도시락이 가장 부끄러우셨대요. 다른 친구들은 계란말이며 고기 반찬이며 맛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할머니 도시락에는 김치하고 무나물 정도만 들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도시락에 뭐가 들었는지 물어보면 할머니는 늘 도시락을 몰래 숨기셨대요. 너무 창피하셨던 거예요. 그 친구들 중에 김말순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집안이 꽤 부유했어요. 늘 고기 반찬에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을 가져왔죠. 그런데 이 말순이가 가끔 할머니 도시락을 보고는 반찬이 그게 뭐냐며 자기 집에서는 걔도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말했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마음이 아프죠? 할머니도 그 말을 들으실 때마다 가슴이 찡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없으셨어요. 정말로 할머니네는 가난했고 말순이네는 부유했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대요.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정말 먼 훗날의 이야기였죠. 지금의 할머니는 여전히 그때의 가난했던 순자처럼 보이셨거든요. 사람들이 할머니가 휴지 주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아직도 고생하신다고 자식들이 좀 챙겨드리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참 안쓰럽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왜 여기 계시는지를, 그리고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그날도 할머니는 평상시처럼 복도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서시는데 앞에서 오던 여자분과 딱 부딪히신 거예요. 할머니가 들고 계시던 휴지가 그 여자분 옷에 묻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셔서
연신 사과하셨죠. 그런데 그 여자분 목소리를 들으시는 순간 할머니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대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거든요. 그 여자분도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목소리와 분위기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드디어 두 분의 시선이 마주쳤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여자분이 바로 김말순이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죠. 말순 씨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벌렸답니다. 어머, 순자야. 정말 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참 그랬어요. 넌 여전히 그 모양이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5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할 말이 그런 건가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말순 씨는 할머니가 입고 계신 수수한 옷을 보더니 자기는 지금 아들이 이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죠.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수도 없으셨거든요. 말순 씨는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는 뭐 하고 사냐고, 자식들은 뭐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잘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묻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산다고만 대답하셨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말순 씨는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냐고, 혹시 청소 일을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묻는 건 상대방을 깔보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그냥 환경 정리를 도와드린다고만 하셨어요. 말순 씨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집딸이라 그런 일밖에 못한다고 말이에요. 참 듣기 괴로운 말이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할머니는 가만히 참고 계셨어요. 화를 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셨거든요. 말순 씨는 어릴 때 얘기까지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학교에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도시락도 제대로 못 가져왔는지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릴 때부터 좋은 걸 먹고 자랐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할머니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셨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작아지셨어요. 어깨도 움츠러드시고 고개도 더 숙이셨어요. 마치 어릴 때 그 창피했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말순 씨는 그런 할머니를 보시면서 더욱 기세가 올랐어요. 자기 말이 맞다는 듯이 계속 할머니를 깔보는 말을 하셨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조언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라도 자식들한테 패 끼치지 말고 조용히 집에서 지내라고 하셨어요. 이런 곳에 나와서 뭘 하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할머니는 끝까지 참으셨어요.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만 계셨죠. 말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알았다고, 순자는 그런 아이였다고, 가난하니까 기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는 며느리를 만나러 가야 한다면서 할머니를 그 자리에 두고 가버리셨어요. 할머니는 혼자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셨지만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그 모습이 정말 안쓰러웠어요. 마치 어릴 때 도시락을 숨기던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비닐봉지를 들고 휴지를 줍기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할머니는 다시 휴지를 줍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참 무거우셨을 거예요. 50년 전 그 창피했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말순 씨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말순 씨 남편이 나타났어요. 아마 주차를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말순 씨는 남편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할머니를 가리키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순 씨 남편은 좀 민망해하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거든요. 하지만 말순 씨는 신이 나셨어요. 남편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어릴 때 도시락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초라한 반찬을 가져왔는지, 자기는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를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성공한 며느리를 두고 있다고 말이에요. 말순 씨 남편은 점점 더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말순 씨는 그런 남편 표정은 못 보시고 계속 자랑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병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떠들어대셨죠. 그러면서 할머니한테는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꿔봤을 거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집딸은 그런 인재를 낳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듣기 거북한 말이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서서 듣고만 계셨죠. 하지만 그 표정이 점점 더 슬퍼지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젊은 여자 의사가 나타났어요. 말순 씨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말순 씨는 반가워하시면서 며느리한테 할머니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좀 민망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셨거든요. 하지만 말순 씨는 신이 나셨어요. 며느리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셨거든요. 어릴 때 도시락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초라한 반찬을 가져왔는지, 자기는 얼마나 좋은 걸 먹었는지를 며느리한테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지를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두고 있다고 말이에요. 며느리는 점점 더 불편해하시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를 계속 쳐다보시면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중년 남성 의사가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그 의사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말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병원장이라니. 그러면서 얼른 남편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병원장님은 조용히 인사를 받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말순 씨는 이때다 싶으셨나 봐요. 병원장님한테 할머니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저 청소부가 자기한테 부딪혀서 옷을 더럽혔다고, 사과도 제대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직원들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이가 없죠? 사실은 자기가 할머니를 깔봤던 건데 병원장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장님은 말순 씨 얘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바라보셨죠. 말순 씨는 더욱 기세등등해지셨어요. 병원장님까지 자기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할머니한테는 이제 그만 가라고, 병원장님께 폐를 끼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병원장님한테는 이런 직원들을 좀 더 엄하게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병원장님은 말순 씨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시는 게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병원장님까지 자기를 나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말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이런 좋은 병원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던 병원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병원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변한 바로 그 순간, 말순 씨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병원장님도 드디어 자기 편이 되어주실 거라고 확신하시면서 더욱 큰 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 병원 정형외과 과장이라고, 그래서 병원 사정을 잘 아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당장 병원에서 내보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환자들이 불편하다고 소리치셨어요. 할머니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으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서 계셨거든요. 오히려 그 침착한 모습이 더 품이 있어 보였어요. 말순 씨는 더욱 흥분하셨어요. 병원장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니까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한다고, 이런 고급 병원에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지저분해진다고, 며느리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며느리는 점점 더 불편해 하시면서 시어머니 옷소매를 계속 잡아당기셨어요. 그만하자고,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말순 씨는 멈출 생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병원장님한테 더 큰 목소리로 부탁하셨어요. 이런 직원들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병원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말이에요. 병원장님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말순 씨가 할 말을 다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셨죠. 할머니를 보시는 병원장님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알아보신 것 같은 표정이셨거든요. 말순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할머니한테 당장 무릎 꿇고 병원장님께 사과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 병원에 나타나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실 뿐이었죠. 여러분, 그 순간이었어요. 병원장님이 천천히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걸음걸이가 뭔가 특별했어요. 마치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같은 조심스러운 걸음이었거든요. 말순 씨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병원장님이 왜 할머니한테 가시는 건지, 왜 자기 말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건지 당황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도 급격히 변한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시어머니를 더 세게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장님은 할머니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장님이 할머니 앞에 서시더니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하셨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여보, 병원장님이 할머니를 여보라고 부르셨다고요? 말순 씨는 입을 벌린 채로 멍하니 서 계셨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며느리도 깜짝 놀라셨어요.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일제히 인사를 했어요.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오늘도 나오셨군요. 사모님? 어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지셨어요. 자기가 방금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병원장 부인이라고요? 병원장님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친 곳은 없냐고, 놀라지는 않았냐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셨어요. 여전히 차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셨죠. 병원장님이 말순 씨 쪽을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엄중한 표정이셨거든요. 방금 제 아내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그 한마디에 말순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아내, 병원장님의 아내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로 이 병원의 사모님이셨던 거예요? 말순 씨는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모르고 그랬다고 변명하셨죠. 하지만 병원장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직접 목격하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주변 의료진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사모님을 모욕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표정들이 심각해지셨거든요. 말순 씨는 이제 정말 패닉 상태가 되셨어요. 자기 며느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내셨지만 며느리도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셨어요. 병원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내가 30년 넘게 이 병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왔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왜 매일 병원에 나오셔서 휴지를 주우셨는지, 왜 환자들을 도와주셨는지 말이에요. 할머니는 병원장 부인으로서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셨어요. 하지만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직접 나오셔서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 분을 말순 씨는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깔보고 심지어 병원에서 내쫓으라고까지 했던 거죠.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으셨거든요. 자기 아들이 이 병원 과장이라고 자랑했는데 그 아들의 직장 상사가 바로 할머니 남편이었던 거예요. 자기 며느리가 이 병원 의사라고 떠들어댔는데 그 며느리 최고 상관이 할머니였던 거죠. 병원장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환자나 보호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말순 씨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울먹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50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말순 씨가 허리를 숙여
울먹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바닥이 차가워. 남들도 보는데. 그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도 여전히 상대방을 걱정해 주시다니요. 말순 씨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며 사과했어요. 정말 몰랐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하지만 병원장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내는 너그러우시지만 남편으로서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거든요. 병원장님이 옆에 있던 간호사한테 말씀하셨어요. 정형외과 김 과장을 당장 이리로 불러오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과장? 그건 바로 말순 씨 아들이었어요. 말순 씨는 깜짝 놀라서 병원장님을 바라봤어요. 병원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직원의 가족이 병원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잠시 후 김 과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원장님이 급히 부르셨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싶어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복도에 와보니 자기 어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한테 달려갔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병원장님이 김 과장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사모님을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병원에서 내쫓으라고까지 했다고 말이에요. 김 과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원장님 부인을 그렇게 대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김 과장은 즉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대신 사과하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김 과장도 일으켜 세우셨어요.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어머니 일로 아들이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병원장님은 달랐어요. 병원의 질서와 원칙이 있다고,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김 과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휴직하면서 어머니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그 후에 다시 복직을 논의하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과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지만 어머니가 저지른 일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기 입지도 완전히 곤란해진 거예요. 다른 의료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말순 씨는 이제야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으셨어요. 자기 때문에 아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며느리까지 곤란해진 거예요. 할머니는 병원장님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병원장님은 단호하셨어요. 원칙은 원칙이라고, 병원의 명예와 질서를 지키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주변 의료진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사모님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의 가족이 이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김 과장은 어머니한테 화가 났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자기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했냐고 조용히 따졌거든요.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이 되셨어요. 자기가 잘난 척하려다가 아들과 며느리까지 망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 아닐까요? 남을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이 결국 자기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할머니는 끝까지 품위를 지키셨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잘못한 일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잠시만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김 과장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과장님,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어머니와 자기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과장은 깜짝 놀라셨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셨거든요.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와 말순 씨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라고, 오늘 일은 50년 전부터 쌓인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제서야 할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단순히 착해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할머니는 어릴 때 도시락 얘기를 꺼내셨어요. 말순 씨가 할머니 반찬을 보고 그게 뭐냐고, 걔도 안 먹는다고 했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말순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그 일을 다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그때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할머니 말씀을 들었어요.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했거든요. 할머니는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고, 가난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부끄러운 건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장님을 바라보시며 김 과장은 좋은 의사라고, 어머니 일로 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장님은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고민하셨어요. 아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원칙도 중요했거든요. 할머니는 다시 말순 씨를 바라보시며 자기는 말순 씨가 미웠던 적이 없다고, 다만 안타까웠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말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안타까웠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는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았다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는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어른의 마음이 아닐까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조차 이해하려고 하시는 모습 말이에요. 할머니는 자기는 가난해서 비교할 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오히려 편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말순 씨는 항상 누군가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말순 씨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이 너무 맞았거든요. 평생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거예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며느리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라고,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말순 씨의 마음까지도 말이에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남을 깔보지 않는다고,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말순 씨는 더욱 크게 울기 시작하셨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으신 거예요. 말순 씨는 한참 동안 울고 계셨어요. 50년 동안 쌓아왔던 허영심과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순 씨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어머니 같았어요. 말순 씨가 겨우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용서할 것도 없다고, 오늘 일로 오히려 오래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도 할머니의 그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병원장님도 아내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더욱 따뜻해지셨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오늘처럼 아내가 자랑스러웠던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김 과장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휴직할 필요 없다고 어머니가 잘못을 깨달으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병 원장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내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달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김 과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모님의 큰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며느리도 할머니께 깊이 인사를 드렸어요. 시어머니 대신 죄송하다고,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특히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의사가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환자들을 위해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말이에요. 말순 씨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아까까지의 그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반성하는 표정이셨거든요.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자기도 변하겠다고, 남을 무시하고 깔보는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러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달라고 격려해 주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이 아닐까요? 벌을 주고 혼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이런 일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병 원장님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했다고, 집에 가서 쉬자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오래된 친구와 화해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두 분이 복도를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저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구나.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말순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오늘 일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셨어요. 이제 집에 가자고, 오늘 일은 좋은 교훈이 되었으니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보자고 말이에요.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며느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부끄럽다고,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끔 우리도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진짜 멋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말순 씨처럼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정말 용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